의식 주얼주 일리 먹고 사는 게 좋게야 도리를 안다 라는 맹자의 말이죠. 적지 않은 수의 중국인들은 중국의 경제가 발전하고 사람들의 지갑이 풍족해지면 중국에서 가짜 제품을 만드는 문화는 저절로 없어질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팩트가 아니죠. 1780년 당시 40대 중반이었던 박지원 선생은 청나라를 다녀온 뒤 열하일기를 썼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조선에서 가지고 간 청심환이 중국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박지원 선생이 중국인들의 청심환은 중국이 원조인데 왜 이렇게 조선산 청심환이 인기가 좋은지 물어보자 한 중국인은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청심환은 가짜가 수두룩하다. 그런데 조선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진짜다. 믿을 수 있다. 라고 답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이미 1780년부터 가짜 제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당시 해외와의 교류가 적었기 때문에 중국 제품들에 대한 가짜 제품이 대부분이었는데 2020년 현재 중국에서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제품을 모방해 가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를 베껴 중국이 만든 커피 프랜차이즈 벅스타 커피, 세계 최대 규모의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의 중국 버전 하이키, 럭셔리 시계 브랜드 오메가에서 M자만 거꾸로 돌려 만든 오에가, 아디다스의 중국 가짜 브랜드 오디도스, 이탈리아의 명품 브랜드 돌체앤가바나를 베껴 만든 중국 브랜드 돌체앤바나나, 심지어 세계 1위 검색 엔진 구글의 가짜 제품 구걸 까지 만들었죠. 한국 제품도 예외가 아닙니다. 중국의 무무소와 아이라이라는 기업은 전세계 신드롬으로 자리잡은 한류 열풍에 무임승차하기 위해 이렇게 99% 같은 디자인의 이름과 일부만 교묘하게 바꿔 베트남과 태국 등에서 판매 대박을 거둬 막대한 돈을 쓸어 담고 있죠. 그리고 최근 중국은 세계 1위로 도약한 한국산 진단키트와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백신 개발 기술을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기업 A사는 한국에서 백신을 개발하는 B사의 한 연구원에 기존에 받던 연봉의 5배를 제시했고 이와 함께 집을 제공하겠다며 파격적인 대우를 제시하자 결국 이를 받아들인 한국인 연구원은 백신 연구 기록을 중국 회사에 넘긴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보다 더 심한 케이스도 발생했습니다. 한 한국의 진단키트 제조회사가 중국의 진단키트를 수출하기 위해 현지 인허가 업무 대행 업체를 소개받았는데 이 중국 회사는 중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생허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국의 진단키트 회사에 기술 자료를 요구했고 한참이 지나도 허가가 나지 않아 하염없이 기다리던 중 중국의 한 회사가 거의 같은 제품의 진단키트를 생산해 이미 판매하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제대로 화가 난 한국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생명공학 분야 기술 유출 방지 TF를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죠.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번 TF는 무역사기 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하는 동시에 지난해 12월 9건에 그쳤던 생명공학 분야 해킹 시도 건수가 올해 3월 53건으로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에 초점을 맞춰 사이버 대응책도 마련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대응만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중국의 핵심 인력 빼가기죠. 한 업계 관계자는 이전에는 중국이 1대1 개별적으로 접촉해 스카우트 제의를 하는 방식으로 한국에서 인력을 빼갔는데 최근에는 대놓고 채용 공고를 내고 있다 전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국내 유명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65인치 이상 대형 OLED 패널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급여 1억 원 이상, 근무지 중국이라 올라와 있습니다. 중국이 대놓고 LG 디스플레이의 대형 OLED 설계 기술을 탈취하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국이 세계 1위 자리를 잡고 있는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의 분야에서 중국이 한국에서 받는 연봉의 3배, 많게는 5배까지도 제시하며 핵심 인력들을 빼가려 하고 있는데요. 중국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이들에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바이러스 확산이 시작되기 전 중국에서 한국 비행기 조종사들의 소형 여객기 기장은 3억, 대형 기종은 4억 원의 연봉을 제시하자 많은 수의 국내 조종사들이 중국으로 이직했는데 이들은 중국 회사로 옮기면서 중국은 급여도 많이 주고 조종사들을 인정해주는 분위기다 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죠. 그런데 실제로는 한국 항공사들과 복지 혜택 및 실지급 금액이 큰 차이가 없자 모두들 충격을 받는 분위기인데요. 한 현직 기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은 조종사들과 보통 3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고용 안정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중국 항공사로 이직한 상당수의 한국 조종사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한다. 그런데 상황이 많이 변해 한국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비록 우리가 세계가 종말을 고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지만 특정 국가들은 이에 맞서 싸우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국가인 한국의 효과적인 테스트, 의사소통, 사회적 거리 유지를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본받아야 한다. 미국 최고 대학이라 불리는 하버드 대학의 포럼에 실린 칼럼의 내용입니다. 세계 최고의 인재들도 한국에 대한 분석과 연구는 당연한 것이라 느끼며 한국의 훌륭한 대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칼럼의 내용을 보면 한국은 중국 이외의 지역 중에서 가장 독특한 도전에 직면했었는데 그것은 특정 종교단체로 인한 집단 확진이었다면서 그 이후로 지난 몇 주 동안 한국은 시민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혁신적인 조치를 취해왔고 이런 한국의 접근 방식은 추적, 검사, 치료로 이어지는 트리플 T 전략을 사용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를 봉쇄하지 않고도 이번 위기를 이겨낸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헌신에도 역시 주목하고 있는데요. 칼럼은 한국이 현재 이 위기를 물리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직접 보고 있으며 미국도 확산 완화를 위해서는 한국의 성공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일본의 전 미야자키 현 지사가 한국은 이전의 경험을 통해 대책이 잘 되어 있었으니 일본도 2, 3월에는 한국의 방식을 도입하였어야 했다는 자신의 의견을 드러냈으며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제프리 sak스 교수는 한국이 문자 알람을 통해 대중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앱을 사용해 확진 사례를 추적하거나 모니터링하여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포함해 도시의 봉쇄 없이 개방적인 경제를 유지한 것을 미국도 반드시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인도의 썬데이 가디언 라이브에 따르면 인도의 선거관리위원회도 한국이 선거를 치른 방법을 모델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며 철저한 한국의 선거투표소 방역 시스템에 깊은 감명을 받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보스 포럼이라 불리는 세계 경제 포럼의 의제에도 한국의 연구 자료가 소개되었는데요. 한국이 고층 빌딩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의 집단 확진 사례에 대해 연구 분석을 한 것이 전 세계가 봉쇄를 완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결정하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이렇게 한국처럼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의제에서는 한국질병관리본부의 자료를 활용하여 서울의 콜센터에서 집단 확진이 일어났을 때 그 건물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과 거주자 그리고 모든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전염률과 경로를 파악한 자료를 소개하며 전 세계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완화를 고려하는 현 시점에서 2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한국의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울러 세계의 많은 언론들은 한국의 위기 대응 능력뿐만 아니라 위기 이후에 바뀔 세상에 대해서도 한국의 출구 전략에 관심을 높이고 있으며 이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도 한국의 사례를 보면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쿼츠는 세계적 대유행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 찬사를 받고 있는 한국 정부는 이후의 생활 방역과 예방에 대해서도 권고안을 발표했다면서 이것에 대해 너무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한국 정부가 발표한 총 68페이지 분량의 권고안을 보면 교회 가기, 쇼핑하기, 식당에서의 식사하기, 학교 가기, PC방 가기, 결혼식이나 장례식 참석, 공중 화장실 이용 등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놀랍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것은 한 사람이 사회활동을 하며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대부분의 상황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의 업무 환경 권장사항에 특히 주의를 기울인 권고안의 내용에는 회의는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표준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손소독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참석자들은 2m의 거리 유지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직장 내에서 있을 수 있는 근로자와 고용주 등의 모든 역할과 모든 상황에 알맞은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한국의 대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CNBC는 현 위기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세계가 타격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 한국의 출구 전략을 주목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호주의 세븐뉴스는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이 위기 대응에 맞춰 변화된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을 예로 들며 한국을 보면 이번 위기 이후의 호주의 삶도 어떻게 변화가 될지 알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 위기 대응의 모델로서도 앞으로 다가올 생활의 변화에 대해서도 외신들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개인의 자유와 개방 경제를 유지하면서 위기를 완화시키고 있으면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다음 걸음을 걷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일 것인데요. 그렇기에 이번 위기가 끝난 후 앞으로 다가올 불가피한 후폭풍 또한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훌륭히 극복해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BK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